안녕하세요.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심도 있게 분석해서 전달해드리는 한중입니다. 자, 오늘 LNF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실적 발표가 방금 나와서 저도 좀 체크를 해봤는데, 그래도 시장 컨센보다는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상을 했었던 범주 안에 실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부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도 사실 크게 타격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죠. 1분기 실적은 어차피 안 좋게 나올 거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적자 전환 관련해서도 이미 알고 있었고 시장에서도 이미 반영이 되고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나온 실적 발표를 통해서 시장에서 크게 반응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는 뭐 내일 또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크게 좀 반영을 하진 않을 것 같은. 그리고 오늘 약간 주가도 좀 미리 반영이 된 모습인 것 같아서 시간을 계속해서 일단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그 실적 발표 나온 거를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보고요.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들도 간단하게 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계속해서 2차 전지와 뭐 전기차 시장이 계속해서 뭐 좋지 않다라는 뉴스들이 끊임없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반박할 수 있는 자료들을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도 간단하게나마 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천천히 시청을 해주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LNF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실적 상황을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이건 해당 LNF 기업에서 제공한 자료이고요. 같이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매출 같은 경우는 6,357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요. 이 판가 하락을 했던 것 대비해서 나름대로 뭐 선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YY 53% 감소했고요. 그리고 QOQ 이 전분기 대비해서 3.3% 감소를 했습니다. NCMA 제품 출하량이 대폭 증가하면서 전체 매출 출하량의 이 전분기 대비해서 25%가 개선이 됐다라고 하고요. 전체 출하량이 이제 25%가 증가가 된 게 NCMA 90 출하가 27%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NCM 523이 전분기 대비해서 15%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원재료 가격도 이제 안정화로 진입을 하게 되면서 리스토킹 트렌드를 확인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분기 대비해서 대폭 좀 개선이 됐다라고 하는데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현재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038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지난 분기는 2,800억을 좀 넘었었죠. 2,847억 원 정도가 이제 적자폭이었는데 800억 가량 이 적자폭이 감소가 됐습니다. 다만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장에서 이제 예상을 했었던 예상치는 1,350억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보다 이제 높기 때문에 이 시장 컨센을 하회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소 좀 아쉽다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이 시장 예상치를 부합하지 못했던 부분이 과연 시장에 얼마나 좀 반영이 될지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현재까지 시장에 반영이 됐었던 부분들도 있고 1분기 실적이 안 좋았을 거라는 거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시간에까지 체크를 하고 내일까지 수급적인 부분은 좀 체크를 해봐야겠다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1분기 말 재고평가 손실이 832억 원이라고 해요. 일회성 재고평가 손실은 1분기에 마무리가 되고 추가 재고평가 손실 반영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리튬 가격 유지 시에 적용이 되는 부분이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앞으로는 2분기부터는 좀 개선이 되는 모습들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3분기에는 우리가 어떤 걸 기대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바로 흑자 전환이죠. 흑자 전환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리튬 가격을 계속해서 추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출하량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하면서 이 실적 부분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지 그 부분도 계속 또 체크를 좀 해봐야겠죠. 그래서 일단 앞으로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매월 출하량이라던가 이런 거는 제가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좀 큰 산 하나는 넘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물론 아직 넘어야 될 산들은 좀 남아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큼지막한 산들은 좀 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잠재 실적 나온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정도로 좀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실적 관련해서 컨퍼런스 콜 진행돼서 리뷰가 나오면은 그거는 제가 따로 체크해서 내일이나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그 부분들도 꼭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차트는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가격 레인지 내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상황에서 하락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전저점, 바로 직전 전저점을 이탈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여부가 사실 가장 중요하겠죠. 해당 자리를 좀 지켜주면서 어느 정도 주가 상승도 좀 나오고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 가격 레인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임을 보여준다고 한다면은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LNF는 상반기에는요, 여러분들 자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자리를 어떻게 만드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가격 레인지를 꼭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구상해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에는 또 나올 수 있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래처 다변화라던가 수주 공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 좀 존재하기 때문에 물론 확정된 내용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들려오는 얘기들을 통해서 본다고 한다면은 하반기에 어느 정도 일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보면서 기다리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문제는 실적 부분이죠. 실적이 일단은 개선이 좀 되는 모습들이 비춰져야지 LNF도 위에 있는 이 수많은 매물대를 회복할 수 있는 지지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거니까요. 일단 실적 부분을 먼저 좀 체크를 하면서 보자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것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 전방산업 부진 대비해서 배터리 출하량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도 해서가 아니라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 쪽에서 계속해서 매출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도 현재 LNF도 관련주로 엮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분명히 존재하겠고요. 중국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뭐 국내 뭐 배터리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기술력은 그 누가 뭐라 해도 중국이 절대 따라올 수가 없어요. 국내 기술력을 따라올 수 없고 그 최근에 그 LG 에너지 솔루션 여러분들 그 특허 침해 관련해서 기사 보셨죠? 특허 침해. 그 특허 침해가 대부분 중국에서 침해를 한 거기 때문에 기술력이 딸리니까 특허를 침해를 하는 겁니다. 그냥 쉽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강력 대응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그 중국 쪽에서 중국 정부에서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기사를 따로 체크를 해놨는데 그 중국 정부에서 배터리 생산 속도를 조절을 해라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이거는 이런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지금 중국이 공급 가인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보조금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 지금 견제를 받고 있어요? 미국과 유럽이죠. 유럽에서 견제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실 가장 큰 두 개의 시장에서 견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는 사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미국이 뭘 꺼내들었어요? 이 슈퍼 301조
이걸 꺼냈죠. 이 세법. 이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이 슈퍼 301조를 꺼내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이 깨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한 번 때려 맞아봐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본인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슈퍼 301조와 그리고 뭐 IRA 그리고 유럽 쪽에서도 제재를 지금 계속해서 가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은 사실 지금 내수에서만 매출이 계속 크게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내수도 지금 문제가 조금씩 터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 본인들 내에서도 자국 내에서도 공급 가행 이슈로 인해서 치킨 게임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유율이 올라가는 것도 이게 글로벌 점유율이 크게 올라간다기보다는 본인들 중국 이 내에서의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적용이 되고 미국이 압박을 가하고 유럽이 압박을 가하면 가할수록 미국과 유럽 내에서의 우리나라 배터리 사용 이 횟수가 늘어날 수밖에 사실 없어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파나소닉을 제외하면은 사실 글로벌 탑 10 내에 들어오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이 배터리들이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짜 나아가는지가 사실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본다고 한다면은 전혀 우리가 걱정을 하지는 않아도 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극재 기업 같은 경우는 ESS 쪽에서도 이제 수요가 크게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크게 걱정을 하진 않아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추가적으로 나오는 얘기들 그리고 자세한 얘기들은 제가 다음에 한번 다뤄볼 거고요. 그리고 박수현 작가랑 합방을 진행을 할 때 이런 얘기도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 그 댓글에다가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제가 뭐 알아봐 줬으면 하는 그런 정보가 있으면은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확인을 하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LNF 관련해서는 정말 많은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어떤 얘기를 또 해드릴지 아니면 어떤 얘기를 또 새롭게 해드릴지 저도 제 머리 혼자 생각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 실제 투자자분들은 어떠한 부분들이 궁금하실까? 그런 것도 저도 많이 궁금하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댓글란에 좀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전 영상까지 포함해서 100개가 넘어요. 지금 LNF를 촬영한 영상들이. 그래서 그 영상 속에서 LNF가 진행하는 사업,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슈들, 거래처, 뭐 등등등등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해왔기 때문에 어, 제가 새로운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은 제가 그런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영상을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